여러분, 혹시 옆에 계신 남편 정말 믿을 수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54세 한유진 씨. 25년간 완벽한 남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김태호.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이 3년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심지어 그 여자의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한유진 씨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옆 사람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완벽했던 거짓말의 시작. 2023년 9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한유진 54세. 25년간 한 남자만을 사랑하며 살아온 여자. 새벽 5시 30분.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을 위해 아침 준비를 합니다. 여보, 아침이야.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금방 일어날게. 남편 김태호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감이 말하고 있었죠. 뭔가 숨기고 있다. 태호는 침대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유진이 다가서자 재빨리 화면을 뒤집어 놓습니다. 누구랑 문자하는 거야? 회사 일이야.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태호는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화면이 절대 보이지 않도록요.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연달아 오는 메시지들. 받지 않아도 돼. 나중에 확인하면 돼.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마치 간절한 연인의 메시지처럼. 그날 오후 유진은 충격적인 걸 발견합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다 본 태호의 통장. 매달 30만 원씩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6개월째. 이게 뭐지? 그날 밤 태호가 샤워하는 동안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정은.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은? 태호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나? 아니면 설마? 그날 밤 유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 하지만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완벽한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2부. 딸도 눈치챈 아빠의 변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전화. 엄마, 아빠 요즘 진짜 이상해. 딸 수아의 전화였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덜컥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빠랑 밥 먹는데 계속 휴대폰만 보고. 누가 전화 오니까 밖으로 나가서 받더라고. 목소리가 완전 달콤했어, 엄마. 달콤하다고. 28살 딸이 느낄 정도로 아빠의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엄마, 나도 직장인이야. 업무 전화랑 사적인 전화 구분 못할 것 같아. 아빠. 완전 연애하는 사람 목소리였어. 유진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미안해, 회사에서 회의가 길어져서. 하지만 태호의 셔츠에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유진이 쓰는 향수가 아닌
완전히 다른 향수요. 여보, 이 냄새 뭐야? 응, 무슨 냄새? 아, 지하철에서 누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또 거짓말이었어요. 태호는 평소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진한 향수 냄새를 못 느낄 리가 없어요. 다음 날, 유진은 운명적인 발견을 합니다. 태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USB를 발견한 거예요. 호기심에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을 때 태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여자는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아한 여성. 태호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사진 날짜를 확인했어요. 3개월 전, 2개월 전, 한 달 전, 최근까지 계속.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보, 나왔어. 유진은 재빨리 USB를 빼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옆에 누워 자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25년. 그동안 나는 뭐였을까? 3부 편지에서 드러난 진실. 다음 날 유진은 태호의 서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파일 사이에 끼어 있던 신용카드 명세서. 더 플라자 호텔 15만 원. 꽃배달 서비스 8만 원. 보석상 30만 원. 커플링 전문점 45만 원. 커플링. 유진은 숨이 막혔어요. 태호가 언제 이런 곳에서 돈을 썼단 말인가.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서 손편지 한 통을 발견한 거예요. 태호 오빠에게로 시작하는 여자 글씨. 오빠, 어제 시간 내줘서 고마웠어요. 오빠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호텔에서의 그 시간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오빠가 사준 목걸이 너무 예뻐요. 매일매일 차고 다니면서 오빠를 생각해요. 우리 아이도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 아빠처럼 따르더라고요. 오빠 사랑해요. 빨리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오빠만을 사랑하는 정은 올림.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호텔, 목걸이, 그리고 아이. 아이가 있다고.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태호는 완전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유진은 절친 민영에게 전화했어요. 민영아, 편지까지 봤어. 더 심각해. 편지 내용을 전하자 민영은 완전히 놀랐어요. 유진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아이까지 있다고. 나도 믿을 수가 없어. 25년 결혼 생활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사부 미행.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토요일, 운명의 미행 작전. 태호가 친구들과 등산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54세 아줌마가 남편을 미행하다니.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태호는 등산복을 입었지만
배낭에는 깔끔한 정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등산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죠. 강남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었을 때 태호가 한 고급 카페로 들어갔어요. 유진은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USB 사진에서 본 그 여자. 정은. 유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카페 안을 들여다봤을 때 태호와 정은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태호의 표정은 유진이 25년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완전히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정은이 태호의 손을 잡았고 태호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끼며 더 꽉 잡았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2시간 동안 그들을 지켜봤어요. 카페를 나와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완전히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호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곳이 태호의 또 다른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저기가 우리 아빠의 또 다른 집이야? 아파트 입구에서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태호를 보자마자 아빠! 라고 외치며 달려갔어요. 태호가 그 아이를 들어올리며 웃었어요. 진짜 아빠처럼. 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태호는 완전히 다른 가정의 아빠였던 거예요. 오부 폭발. 25년 결혼의 진실과 마주하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소에서의 충격. 유진은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어요. 관리소에서 물어봤어요. 죄송한데요, 몇 호의 김태호, 이정은 씨가 살고 계시나요? 아, 15동 802호에 계시네요. 작년 3월부터 입주하셨어요. 작년부터. 혹시 아이도 있나요? 네, 중학생 아들 하나 있어요. 참 예쁜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아이를 정말 잘 돌보시더라고요. 예쁜 가족이라고. 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1년 넘게 완전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드디어 폭발하다. 태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유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정은의 편지,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아파트 정보까지. 앉아. 태호는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뭔가 느꼈어요. 무슨 일이야? 15동 802호. 이정은과 중학생 아들. 이게 뭐야?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어떻게? 25년을 같이 산 아내가 바보야. 유진이 소리쳤어요.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 정은이한테 오는 달콤한 문자. USB 안에 있는 키스 사진들. 그리고 어제 그 아이가 너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 미행까지 했다고. 태호가 놀랐어요. 미행이라고 해. 유진이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25년을 나는 뭐 했는데. 내 밥 차려주고 내 빨래하고 시어머니 시중 들고. 나는 뭐였어? 유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다른 여자아이한테 아빠 노릇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서 내 걱정만 했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은이는 대학 때 첫사랑이었어. 그래서
3년 전에 우연히 재회했어. 정은이가 이혼하고 아이랑 힘들게 살고 있었어. 그래서 불쌍해서 도와줬다는 거야. 처음엔 그랬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됐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나는 25년간 함께 산 나는 뭐야? 너도 사랑해. 너는 내 가족이야. 가족이면서 다른 여자랑 1년 넘게 살림 차려.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집 아이 아빠 노릇해. 그때 태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정은이랑 정리할게. 시간을 줘. 못 믿어. 3년간 속였는데 어떻게 믿어? 2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육부딸의 분노와 가족의 붕괴. 다음 날 유진은 수아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사진들, 편지, 신용카드 명세서까지. 엄마, 이게 정말이야?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어제 직접 확인했어. 아빠가 정말로 다른 집 아이 아빠 노릇을 했다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이혼하세요. 당장. 수아야. 25년이나 속였는데 어떻게 다시 같이 살아요? 나한테는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집 애한테는 완벽한 아빠였다고요. 그날 저녁 수아와 태호가 마주쳤어요. 아빠. 수아야, 언제 왔어? 수아라고 부르지 마세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저 아빠 얼굴 보기도 싫어요. 뭘요? 또 거짓말이에요? 3년간 다른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실수예요? 수아가 소리쳤어요. 아빠는 저한테 생일 선물 하나 제대로 사준 적 없으면서 그 집 아이한테는 뭘 얼마나 사줬어요? 앞으로 아빠라고 안 부를 거예요. 아빠 인정 안 해요. 수아가 나간 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7부 이혼 결심, 그리고 정은과의 직접 대면. 2주 후 마침내 내린 결론.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태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태호야, 우리 얘기하자. 응, 나도 할 말이. 나는 이혼할 거야. 태호가 깜짝 놀랐어요. 유진아, 다시 생각해봐. 내가 정은이랑 정리했어. 정리했다고? 언제? 어떻게? 지난주에 만나서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거짓말. 유진이 소리쳤어요. 태호야, 문제는 정은이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3년간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야. 3년간 매일 아침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내가 늦는다고 전화할 때마다 조심해서 와라고 했던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유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정은이랑 호텔에서 행복할 때 나는 혼자서 내 걱정만 했어. 바보같이. 이제 됐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날로 유진은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정은과의 충격적인 직접 대면. 며칠 후 유진은 엄청난 용기를 내어 정은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김태호의 진짜 아내. 전화 너머로 정은이 완전히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했으면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채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은은 생각보다 평범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목에는 태호가 사줬다는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은이 먼저 말했어요. 태호 오빠가 기혼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계속 만났다는 거네요. 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은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태호가 저와 이혼하면 바로 재혼할 생각이에요? 정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뭐예요? 태호 오빠가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여자요? 네. 최근에 오빠 휴대폰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수진. 또 다른 여자가 있다고요?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빠를 믿지 못하겠어요. 유진은 완전히 경악했어요. 태호는 정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정은 씨, 이제 알겠죠? 태호라는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바람피는 남자는 계속 바람펴요. 저처럼 바보가 되지 마세요.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8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놀라운 변화.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유진. 이혼이 성사됐어요. 유진은 작은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25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어요.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볼 수 있었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민영이 자주 놀러 왔어요. 유진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 응.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는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실제로 유진은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확실히 표정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도전과 놀라운 변화. 유진은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특히 독서 모임에서 만난 50대 여성들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웠어요. 유진 씨,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독서 모임 회장인 김선희 씨가 말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눈에 생기가 돌아요. 유진은 정말 달라졌어요.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있었어요. 수아의 변화. 수아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 진짜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더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더 예뻐졌어요. 수아야, 정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아빠가 완전 바보였네요. 구부 태호의 몰락과 새로운 인연. 몇 달 후 태호의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 완전 망했대요. 정은이라는 여자한테도 차였고 그 수진이라는 여자한테도 차였대요. 태호는 모든 걸 잃었어요.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됐대요. 1년 후 우연한 만남. 어느 날 유진은 마트에서 태호와 마주쳤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유진아. 안녕. 태호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너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 너 같은 여자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유진은 더 이상 태호에게 화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불쌍했어요. 태호야, 잘 살아. 유진아, 혹시 다시. 안 돼. 나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유진은 당당하게 돌아섰어요.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남성을 만났어요. 박준호 57세. 2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정직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태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유진 씨, 혼자 사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서 좋아요. 준호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외롭지만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해요. 그들은 천천히 친해져 갔어요. 10부 완전히 새로운 인생. 2년 후 56세가 된 유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우세요? 저도 예전엔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남의 시선보다 내 행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요. 박준호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유진 씨, 오늘 날씨 좋은데 한강 산책할까요? 좋아요. 그들의 관계는 급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 만난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아가 결혼을 했어요. 수아의 결혼식에서 태호도 왔어요. 여전히 혼자였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태호야, 나도 고마워. 내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어. 내가 바람 피우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남의 인생만 살다가 죽었을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사니까 정말 행복해. 에필로그 진짜 행복을 찾은 여자. 3년 후 59세가 된 유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준호가 어느 날 프로포즈했어요. 유진아, 나랑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을래? 준호 씨, 우리 나이에 결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믿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종이 한 장이 그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유진은 지금 정말 행복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엄마, 후회 없어요? 수아가 가끔 물어봐요. 전혀.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없었다면 진짜 내 모습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여러분, 한유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4세에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유진은 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자신을 속이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질 용기.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유진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